방이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제목이 제금산 보석사, 그죠? 금산 보석사. 아까 보석사는 왜 보석이라는 데 했죠? 거기에 나는 금으로 부처님을 해서 보석사라고 한다 그랬죠. 자, 소슬일비 방봉분이요. 소슬은 뭐죠? 가을바람이 소슬하게 분다고 하잖아요. 가을바람이 소슬하게 부는데 길 옆에 비석 하나가 쓸쓸하게 곁방짜죠. 길 옆에 뭐를 마주대하고 문을 마주대하고 길 옆에 쓸쓸히 서 있더라 이란 말이야. 어떤 문을? 절문을 마주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면 일주문이 또 있잖아요. 그 일주문을 마주하고 이게 서 있더라 이런 말이죠, 곁에. 그럼 비석 하나가 여기 서 있는데 일주문 가기 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절 들어가기 전에 이 비석이 먼저 나와요. 가보니까 그래요, 여기. 그래서 가을 하늘이 소슬한데 철 옆에 곁에서 쓸쓸히 서 있는 문을 마주대하고 있는 비석이요. 청산영리 기조훈이요. 청산, 그림자 속에, 영은 그림자죠. 청산 그림자 속에서 몇 기나 아침 조석과 조석이죠. 혼이죠. 황혼이니까, 그죠? 아침 조석이 몇 번이나 지났느냐 이런 말이에요. 청산 그림자 속에서. 청산 그림자 속에서 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느냐니까, 여기서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석사가 무슨 산이더라? 보석사는 아닐 거고. 안 나와요. 어쨌든 청산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산 이름이겠죠. 청산의 그늘 속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느냐 라고 하면서 압사 왕정 부인문이요. 여기 이 압사는 뭐야? 왕적, 지나간 그 업적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이런 말이야. 이 지금 누구의 압사를? 영규대사죠. 영규대사를, 그 영규대사가 한 업적이 뭐지요? 임진왜란 때? 영규대사는 임진왜란 때 승병장으로 갑사 출신인데, 말씀드렸지만 공주 영은사회가 그 승병들을 훈련시키는 곳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공주 영은사회 와서 영규대사가 그 훈련을 시켰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이 밑에 여기에 얼마나 구척 장신으로 영규대사가 크고 기운이 센지 여기에 그 뭐야, 날개가 있었대요. 우리가 장군이 나고 그러면은 하늘에서 내린 여기가 뭐 겨드랑이에 날개가 있다잖아요. 날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압자는 누를 압자인데, 이 누를 압자인데 여기다가 왜 압사를 여기다 썼는지 이거는 약간 좀 이상해요. 압사라고 하는 건 스승의, 여기서는 자취라고 지금 했거든요. 스승의 지난 자취를 물을 곳이 없어 무인문, 누구에게 물을 사람이 없더라 이런 말이죠. 이 압자는 압이라고 하는 건 누를 압자니까 그동안에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 영규대사가 파묻힌 업적 뭐 이런 거를 해서 이걸 압사라고 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압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억압된 이런 얘기겠죠. 억압돼서 알려지지 않은 영규대사의 자취를 물을 길이 없더라 이 말이야. 지나간 자취가 왕적이죠. 지나간 자취를 무인문, 아무에게도 물을 사람이 없고, 라길 우향, 라길, 해가 떨어지는데 소와 양을 치는 양치기들이죠. 내려와 원촌, 멀리 마을에서 내려오고 있더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여기를 지금 방문한 거는 석양역이겠죠. 그리고 또 멀리서 소와 양떼들을 몰고 내려오는 목동들이, 옛날에는 그 소와 양을 이렇게 그 목동들이 갔다가 그 풀을 먹이고 오다가 석양이 지면은 내려오죠. 근데 먼 마을에서 들린다는 얘기는, 여기에 지금 이거는 학교도 있고 뭐도 있지만
예, 이거는 그때 없었겠죠. 뭐, 먼 마을과 떨어진 곳이었겠죠. 예? 그런데 뭐 마을에 그 양떼들이 내려오는 소몰이 하는 소리 들리잖아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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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면서 막 이렇게 저 칩찍으로 치고 이렇게 시끌시끌 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마을 멀리서, 그죠? 원촌. 마을 멀리에서 소양을 몰고 해가 지니까 저기 뭐야 목동들이 데리고 내려오더라, 이런 얘기요. 서글픈 얘기죠. 그래서 경화선사가 어디를 들려서 이거 금산 보석사를 들렸어요. 왜 들렸을까요? 보나마나 영규대사를 너무 흠모하니까, 영규대사를 좋아하고, 영규대사가 경화선사가 영규대사의 후신이더라? 후신이더라. 한 생을 살으신 것 같아요. 한 생을 또 연기로 살으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더라? 불명산. 두 번째는 불명산 화엄사. 아이고, 요즘에는 그냥 밤새 안녕이라고 뭔지. 에이, 지문도 아주 그냥. 이게 크게 뭐지? 분필가루가 묻으면 안 되더라고. 사는 게 다 허망하지요. 뭐. 아이고, 어떻게 하냐. 아이고, 미치겠다. 자승스님 유서. 자승스님 유서. 아휴, 괴롭다. 어떡하면 좋냐. 에휴, 사는 게 왜 힘들지. 사는 거 힘들어. 사는 거 힘들어. 사는 거 힘들어. 에휴. 힘들다. 에이구, 어쩌냐. 불명산 화엄사. 이 불명산이라는 건, 아이고, 스님. 왕생금 나가십시오. 되겠다. 아유, 힘들어. 이 화엄사는 불명산 화엄사예요. 이 불명산 화엄사인데, 이 불명산이 경허스님의 쓴 시에는
불명산 윤피람이라고도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윤피람에 원래는 그 윤피람이 원래는 사불산이거든요. 사불산. 그 윤피람은 윤피람은 부처님 하늘에서 바위가 내려왔는데 사면석불이죠, 말 그대로. 바위가 내려왔는데 사면이 다 부처님으로 돼 있어서 그거를 하늘에서 둥둥 떠 있다가 내려와서 거기를 그 사불삼 윤피람을 했고 저기가 이거 있죠. 그래서 윤피람에는 그 부처님을 따로 모시지 않아요. 그냥 그 바위 사면석불이라 사불산 윤피람이죠, 거기가. 사불산 윤피람이고 여기는 불명산 화엄사죠. 그런데 경허스님이 불명산 화엄사에서도 그 용언다사 행장을 쓰시고 사불산 윤피람을 불명산 윤피람이라고 쓰신단 말이죠. 그 시에 세수나 남아 있어요. 세수나. 그래서 혹시 그 불명산이라는 사불산이 또 다른 불명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694년 신라 효소왕 3년에 일교 국사가 창건하였던 것으로 추측이 되나 부분적인 중건 중수를 거쳐 1425년에 세종 7년에 해총이 중창하였다라고 써있죠. 불명산의 원시림이 병풍처럼 들려있어. 불명산은 진짜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곳에서 원효와 의상대사가 수도하였고 설총이 공부하였다고 한다, 이런 얘기죠. 대한불교 조계종 그 불명산 화엄사가 뭐냐 이거. 네. 불명산 화엄산이 아니라 화엄산데 이거 잘못 썼네. 불명산 화엄사. 금산사의 말사랍니다. 또 마이 갓도 그러니까 가까운 거야. 신라 분무왕 때 조창된 것으로 추측되는 1300년의 역사를 지닌 진짜 고찰이에요, 화엄사는. 그래서 확실한 창건대나 역사 창건대 기록은 전해지지 않지만 무지하게 고색 창연한 내가 다녀본 경허선사 발자취 선찰술래 사찰 중에서 거의 톱을 꼽고 있어요. 톱. 가장 아름다운 사찰. 그럼 1. 화엄사. 그리고 가장 신령스러운 것들은 어디? 백운암. 그래서 고찰 화엄사의 창건 기록은 전해지지 않는다. 전설에 따르면 선덕여왕이 이곳에 별장에 와 있을 때 용추에서 오색이 잔인한 용이 놀고, 대단해요. 오색이 잔인한 용이 놀고 있었고 그 옆에 서 있던 큰 바위에 무궁초가 환하게 환하게 피어 있었으므로 그 자리에 절을 짓고 화엄사라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또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 원효와 의상이 화엄사에서 수행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대단해요? 대단해요. 신라 진덕여왕 때 일구 국사가 창건하였던 설이 있으나 문무왕 때나 그 이전에 창건한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원효와 의상 두 승려가 이곳에 머무를 때 법당인 극락전에 봉안되었던 수월 간음보살상에 대해서는 의상대사가 도솔산에서 직접 만나봤다는 수월 간음의 모습을 사람 크기만하게 그려서 보셨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멋있는 곳이니까 꼭 가보세요. 근데 이 화엄사도 혼자 가면 안 돼요. 근데 꼭 혼자 가면 안 되는 곳이 대단한 곳이더라고. 화엄사 혼자 가지 마세요. 멀어요. 또 어디 혼자 가면 안 돼? 백운암 혼자 가면 안 돼요. 또 원효암도 혼자 가면 안 돼요. 멀어요. 험해요. 화엄사 동쪽에 원효대사가 수도했다는 원효대사의 전설이 전하고 의상대사가 정진한 의상대도 있어요. 불명산 정상에서 남쪽 아래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어요. 원효와 의상 이후 고려시대 사찰 기록은 거의 없고 세종 7년에 1325년에 전라 관찰사 성달생의 뜻에 따라
당시의 주지 해총이 아까 나왔죠? 4년에 걸쳐 중상하였는데 이때 화엄사가 대가람의 면모를 갖추었더라. 아주 웅장해요. 웅장하고 또 너무 멀다 보니까 그 외부에서 그 저기가 흔적이 거기를 침범하지 못해가지고 진짜 고색 창연하게 그대로 살아있어서 바라옵건대 중생들이요 거기다가 자꾸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고색 창연한 사찰 그냥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도 너무 멋있다고 느꼈는데 그 중간에 어떤 시인이 가다가 시인이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곳이다라는 시한수를 남겼던가. 하여튼 그 모두의 바람은 그 불명산 화엄사가 때 묻지 않기를 세속의 때가 침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때 묻게 하지 마시고 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이 조계종 차원에서 종단 차원에서 그런 걸 좀 보존했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아이고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누가 그걸 책임지지도 않고 아주 속상하다. 천장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천장함 성역하는 왜 안 시켜줘? 천장함에 갔더니 개도 없더라 사람도 없더라 텅텅 비었더라. 아이고 그러면 안 돼. 그 후 임진왜란을 겪으며 극락정과 우하로를 비롯한 몇 개의 건물만을 남기고 모조리 불타버렸으며 훗날 지어진 명부정과 입을 돌리는 것을 삼가하라는 뜻을 들은 철령제와 산신각 등의 건물들이 미음자를 이룬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입구자 있죠. 요 입이 화근이야? 화근 덩어리야 얘가. 입이 개고즉착이요 나오죠? 개고즉착이야. 입을 여는 순간 얼그러지고 말아요. 차고야. 그래서 개고즉착이요. 극락전은 중궁담조 시대에 유행하던 하양식에 지어진 우리나라 유일의 목조 건축물이야. 엄청 멋있어요. 제발 좀 진짜 안타깝죠. 그게 목조 건축물이 보통 멋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어진 거라고 써있구만. 응?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앙자는 무슨 앙자야? 앙자는 밝을 앙자에 오를 앙자 유명하죠. 하앙 밝을 앙 밝을 앙자 밝을 앙자 그러니까 오를 앙자도 돼요. 하앙식이야. 또 높이 오르다 높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해가 이미 있죠. 그리고 또 뭐야 우러를 앙자 앙자겠죠. 어쨌든 해가 높이 뜨다 그런 형식으로 지어진 절이라 좀 건물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건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필수 다첩답 그럴 것만 같아. 형태는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이고 중앙문은 4짝으로 된 분합문이며 오른쪽과 왼쪽 문은 3짝으로 된 도남문이더라. 멋있어요. 아무튼 그 건축이 남다르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뭐죠? 중요한 거는 경허선사가 그 화엄사에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경허선사 발자취를 찾아가는 것은 그 업적을 남긴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곳이 아름답고 멋있고 무슨 건축물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거는 부차적인 거죠. 경허선사와 관계되어 있는데 가서 보니까 건물도 아름답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허선사 관련 자료로는 용은대사 행장이 있어요. 근데 이 용은은 뭐야? 용이 숨어있더라. 숨어있는 용이에요. 숨어있는 실용이 아니고 숨어있는 용이에요. 그래서 용은대사가 이 경허선사가 제일 써주기 싫어하는 게 뭐랬죠? 행장이랬죠. 행장. 경허선사 행장 싫어해? 싫어해. 그런데 그래도 경허선사가 싫더라도 찌들찌들 써준 행장이 몇 개 있어요. 3개나 있어요. 그 전에 다 했죠. 시운하상 행전. 근데 사실은 여기에 경허선사가 대자를 썼어요. 이렇게
치은 대화상 행장이라고 썼어요. 이번에는 설용화상 행장. 설용화상에는 대자 안 썼어요. 치은화상에만 쓰셨더라고. 그 다음에 3번이 이 용운대사 행장. 이렇게 3개의 행장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경어집에는 2개밖에 없어요. 치은화상 행장하고 설용화상 행장. 근데 이 용운대사 행장은 제가 그 박사 논문 따고 2015년에 따고 2016년에 경어라는 연극을 이해랑 예술극장에서 올렸다 그랬잖아요. 이해랑 예술극장에 한 달간 했는데, 그때에 거기에 참석했던 성웅 스님이라는 나레이터 하신 스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이 용운대사 행장을 어디서 잠실 서예실에 가서 서예실에 가가지고 이거를 구하게 되죠. 설정 스님 모시고 가서. 대단해요. 굉장히 길어요. 무려 11장. 대사성은 김, 휘는 맹륜, 용은 기호요, 연산인이 아니라 부희 근원이고 모권시며 12세에 거불명산하여 화암사의 배 기봉장로하고 장로왈 이제 강의동 호장야 몽견이라 정룡포 입태 금조 여 레안이라 이렇게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사의 성은 김씨요. 대사의 성은 김씨요라고 써 있죠. 또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이는 건지. 그거 아닌데. 뭐냐? 대사의 성은 김씨요가 506 아닌데, 또 여기서는 506인데 이거 해봐. 508 아니다. 맞다. 이거 대사의 성은 김씨요. 휘는 맹륜이야. 이 휘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이름. 어렸을 때 이름은 맹륜이고, 그 다음에 용어는 그 호고, 용어는 기호이면서 연산인이더라 이런 말이야. 이 연산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그 논산 옆에 연산이 있어요. 연산 개태사 있어요. 그 분은 휘가 근원이고, 모는 권씨이며 이런 얘기지. 모는 휘는 근원이고, 아버지의 휘는 근원이고, 어머니는 권씨고, 12세 때에, 누구 12세 때? 용운대사 12세 때에 불명산에 가서, 불명산 화암사에 가서 배 인사를 드렸어요. 누구한테? 기봉장로한테 절을 하니, 그 장로가 하는 말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어저께 강에 옷을 입은 동자가 있었는데, 그 동자를 뭐더라? 어젯밤 밤에 꿈에서 봤다. 몽견. 작야 몽견 있죠? 어젯밤 꿈에서 내가 강가에서 옷을 입은 동자를 봤는데, 그 동자가 몽견 봤더라. 그런데 정령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끌어안으니까 끌어안을 포자죠. 나한테 입퇴를 해가지고 옷깃에 입퇴를 해서 그자가 여기에 왔도다 이런 얘기죠. 그자가 내게 여기에 왔도다. 여기 써있나? 안 써있나? 이런 주인장. 그래서 여기가 내가 입퇴했는데 옷 속으로 스며들었어? 그런데 그게 네가 올 조짐이었구나 라는 소리야. 너였자니까 네가 여기에 올 조짐이었구나 라고 해서 이미 기봉 장로가 누가 올 줄을 알아요. 용운대사가 올 줄 안다니까. 12세 때에 갔는데, 용운대사가 12세 때에 어디를 갔어요? 불명산 화암사를 갔다는 얘기죠. 대사의 성은 김씨요. 아까 말했죠. 휘는 맹륜이고 용어는 그 호로 연산인이다. 연산 사람이죠. 부친의 휘는 근원이야. 모친은 권씨고
12세에 불명산 화엄사에 가서 기봉장로에게 절을 하니까 장로가 참으로 이상한 이래로구나 이제로구나. 강에서 동자 옷을 입은 아이를 내가 불렀는데 지난밤 꿈에 보니 정룡이 입퇴하여 정룡이야 정룡. 그래서 용운대사죠. 룡 붉은 용이네. 뭐냐. 정룡이 입퇴하여 내가 가슴에 옷깃으로 내가 품었는데 바로 네가 올 조짐이었도다. 아이고 다 인연 따라 사는 거요. 이 세상은 다 인연 따라 사는 것 같아요. 아휴, 내가 우리 경허선사를 어디까지 살려낼 수 있을까? 인유수유하니 지15세에 축발수계하고 성행선순하여 활려윤호하니 성풍도원하고 대사이보하다. 가람 위평생사업으로 이위 이시만이 검리타즉하고 우유십자가 위지중년에 홀발부상심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소리? 이로 인하여 뭐로 인하여 거기에 12살에 용운대사가 기봉장로를 만나러 화엄사로 간 것으로 인하여 그 용운대사의 약간 어린 초명이 뭐랬더라? 용운대사의 초명이 맹륜이랬지. 맹륜이다. 맹륜이야. 이 맹륜이는 어떻게 됐어? 그래가지고 맹륜이는 15세에 머리를 깎았어요. 가기는 언제 갔죠? 인하여 속세에서 머무는 것을 거두고 12살 때에 화엄사를 갔다가 3년을 더 사시고 15세에 머리를 깎고 수계했다. 이런 얘기죠. 머리를 깎고 수계하였다. 성품과 행동이 아주 순해요. 그리고 아량이 넓음이 통체와 태도에 있어서 노련하고 노숙했다는 얘기죠. 노련하고 숙성하다는 얘기는 노숙했다는 얘기요. 대사는 이로써 가람을 수호하는 것을 어떤 대사, 용운대사가 평생에 할 일로 삼으니 너무 지나치게 검소하고 아주 찌들찌들 짠돌이요. 그래서 타인을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는 그 얘기는 안 썼나? 자기에게는 지나치게 검소하고 타인을 위하여서는 이롭게 행한즉 우아하고 고상한 학식이 있는 아주 크다란 위대함에 이르렀으니 그러다가 중년에 되니까 이르러서는 허련히 무상심을 바랬다. 이 얘기요. 이게 중요하죠. 13살, 15때 와서는 중년까지 굉장히 열심히 가람을 수호하고 남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한테는 짠돌이로 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행을 갖고 있다가 학식과 인품을 가지고 있다가 15세가 돼가지고 중년에 이르러서 뭐가 생겨요? 무상심이야. 이 무상심이 중요해 안 중요해? 무상심이 중요해요. 우리는 이 무상심을 바라야 돼요. 무상심이 뭘까? 왜냐면 근데 항상 이 무상심은 우리에게 같이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무상심은 같이 있어야 돼. 무상심 불러봐요. 근데 법명을 무상심이라고 줘도 좋겠다. 무상심을 발휘해서 효량심이 무상심이 인생무상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인생무상이구나. 그러니까 뭐를 알아냈어요. 이거 가람을 수호하고 뭐를 어쩌고 이 큰 일을 떠벌릴수록 그 허망함은 더 커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아까도 자승스님 얘기를 우리가 하다가 통화를 좀 했는데 왜 자살했을까? 왜 지금 자승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더 중요하겠지만 왜 자살했을까? 굉장히 캐션 마크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서 이 용운대사는 가라물소하고 용운 그 저기를 일을 하다가 불사를 하다가 호련히 무상심이 일어났어요. 그럼 무상심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때서부터 공부하러 가야죠. 이때서부터 공부하러 가야 돼?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령명산이야. 유령명산. 명산을 이제 더듬어. 왜? 화엄사에서만 있기가 이제 한 단계 발전했죠. 그래서 이 불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화엄보살이 하는 거예요. 와나 보선이처럼. 그러다가 무상심이 바라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유령명산이요. 편참묘도 하는 거예요. 에? 유령명산이요. 편참묘도 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명산을 다 돌아다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편참묘도 해야 돼. 묘도를 참고하러 가야 돼. 유령명산이요. 편참묘도라. 뒤에 나오나? 나오네. 에이크. 자, 이제 무상심을 바란 자의 두 번째 코스를 갑니다. 유령명산이요. 편참묘도하니. 그리고 이 수천일이 지나서 시성이고 시기대견지 제로다. 즉 대사축군봉부라고 치심리물 비타이라 상례인이니 소금야 연 48세 우 은양 사 기봉장로 지시라니 금파화상이 즉 기옹사로다 이런 얘기죠. 요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한문으로 일일이 하지 못해요. 경하고 싶은 사람은 경어집 되돌아가. 경어집 되돌아가면 아주 자세하게 잘 되고 있으니까 경어집과 다시 보시고 요거는 그냥 대충 지나갑니다. 아까 앞에 그거 여러 명산을 유령명산이랬죠? 유령명산을 찾아 편참묘도하고 스승을 찾아서 두루 돌아다니며 묘도를 공부하시고 이 묘도가 중요해 안 중요해? 묘도가 중요해요. 그럼 묘도가 뭘까요? 묘도. 묘한 도리죠. 진공묘유처럼 묘한 도리. 즉 선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선도리.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화엄보살로 그렇게 해도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되겠다는 의지가 살아있어요? 부처가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누구나. 적어도 깨어있는 자라면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도 이 경허선사라는 위대한 스승이 자취를 남기고 가셔서 그 자취에 따라서 간단데스야. 예, 복잡하지 않아요. 뭐요? 경허선의 요체는 중도부이더라. 중도부리는 어디에 있더라? 육조해능의 상과 법문과 36대법에 있더라. 그것만 알으면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공부를.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뭘 모르고 수많은 걸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난리를 떨죠. 그래서 스승을 찾아 돌아다니며 묘도를 공부하시고 수천일 동안 성인을 칭견하고자 다녔어요. 이것저것 다녔어요. 다녔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이것을 어찌 이렇게 수천일 동안 성인을 칭견하고자 찾아다녔는데 이것이 어찌 당대에 바로 볼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한순간에 못 찾죠?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아유 이 경허스님이 그냥 경허스님 탄생일 축하해야 돼. 1849년 8월 24일 혹시 금년에는 우리 3대 이사장 대신 그 종후 스님의 사찰인 묘적사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하게 되면 연락할게요. 경허선사 탄신일 축하해야 돼요. 에이? 얼마 되지도 않았어. 내가 처음으로 경허선사 탄신일을 167주년 기념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한 5년이 지났으니까 뭐요? 172주년쯤 됐겠네. 3주년이. 아무튼 anyway. 그래서 이 경허선사가 경허선사가 출연했다는 거는 대단한 우리로서는 봉 잡은 거예요. 봉. 그래서 어찌 당대에
성인들을 바로 칭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요. 그래가지고 즉 대사는 어떻게 했어요? 임금을 축원하고 이 용은대사는 어떻게 보면은 선을 먼저 만난 게 아니에요. 선업을 먼저 만났어요. 선업을. 자, 뭐를 축원해? 일단은 임금을 축원하고 이 임금을 먼저 축원하면 부처를 먼저 축원해야 돼. 임금을 먼저 축원해야 돼. 대사는 임금을 축원하고 부처를 받들어 마음을 다스리고 사물을 이롭게 하는 이것은 다른 사람과 많이 달랐더라 이런 얘기요. 굉장히 그 임금을 축원하고 부처를 받드는 그거하고 다른 여타의 자리이타하는 그런 게 남들과 많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니 이거는 인간에게는 있어 늘상 있는 일이 아니니 얘부터 닦아 과거에 몇 대에 걸쳐 미치게 된 것으로 소급해온 것이다 라고 경허선사가 쓴 걸 보니까 이분이 과거세에 수행을 한 것보다는 선업을 많이 쌓았어요. 선업을. 그러다 보니 뭘 만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경허선사가 용은 선사라고 안 했어? 그럼 뭐라 그랬어? 용은 대사라니까. 대사와 선사는 같다 다르다. 대사와 선사는 같다 다르다. 대사와 선사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고 대사가 다 선사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선사는 대사냐? 오냐? 선사는 대사다. 그래서 선사가 최고죠. 그래서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데 선생부터 많이 닦아온 거예요. 그래서 48세 될 때 은혜로운 봉양으로 대사를 길러주신 기봉장로의 조실바. 아까 기봉장로가 네가 내가 정령이 왔는데 이렇게 품었더니 네가 나한테 왔더라 그랬죠. 기봉장로의 조실방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환채했어요. 반본환채. 그래서 온전히 법을 받았어요. 누구의 법을? 기봉장로의 법을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기봉장로의 그럼 스승은 누구냐? 금파화상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금파, 기봉, 용은 이렇게 잊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거 법맥을 지금 정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받으니 금파 화상이 그 노스승이더라 이런 얘기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금파, 기봉, 용은 이렇게 법맥이 이어진다는 얘기. 금파. 저기는 기봉장로죠. 그 다음에 용은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법맥이. 금파, 기봉, 법맥이 노스승이더라 이런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